오늘은 독서와 난독증의 뇌과학이라는 박세근 정신과 의사분, 이분은 이제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죠. 우리나라에 아직 정신과에서는 1,500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도 또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는 더 공부를 2년간 더 해서 받아야 되는 전문인데, 우리나라 아직 500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족하죠. 네, 이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신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난독증에 대한 연구와 또 치료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이 책을 꼭 한번 지금 시대에는 이제 난독증뿐만 아니라 어떤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치가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사실. 그래서 혹시 문해력, 독서,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이 책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싶지만 우선은 너무 난해한 책도 아니고 너무 쉽기만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그래도 난독증에 대한 역사 아니겠어요? 모든 공부의 첫 시작은 역사죠. 그 역사를 어느 정도를 좀 이해를 하면 난독증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는 기준을 좀 가질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는 크게 세 단계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 세 단계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난독증을 모르고 사실은 잘못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 난독증의 시대가 항상 모든 부분에서 있죠.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잘못된 어떤 관점이 어떤 역사적 시기가 있는 겁니다. 난독증도 그랬어요. 거의 100년 가까이 그냥 시각적, 안과적 문제로만 바라봤던, 그러니까 잘 못 본다. 분명히 안과, 시각적, 각막, 홍채, 수정체, 위체, 뒤에 공막, 맥락막, 망막이라는 이 안과, 눈에 대한 어떤 시각적 문제로만 난독증을 바라본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이거는 단순하게 잘 못 보는 그런 문제, 예를 들면 글자를 디플로피아라고 복시 현상이라고 막 두 개처럼 보여서 잘 안 보인다. 또 내사시, 좌안 내사시, 우안 내사시, 양안 내사시, 어떤 내사시 때문에 또 안 보인다. 이런 여러 가지의 안과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본 아주 국소적인 그런 원인의 잘못된 어떤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90년대부터 이제 뇌를 연구하다 보니 이 난독증, 디슬렉시아라는 이 난독증은 글을 어떻게 뇌 안에서 이해를 하냐의 영역으로 정확하게 생물학적인, 생리학적인, 신경학적인 설명을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다가 2002년도에 이제 90년대부터 확실하게 이게 정보가 쌓이고 난독증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모이면서 이제 협회가 국제 난독증 협회, International Dyslexia Association이라는 국제 난독증 협회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생물학적인 원인으로서 이거는 특정 학습 장애에 해당된다. 이게 뭐냐면은 세 개가 있습니다. 읽는 것에 뇌에 문제가 있는 거. 두 번째, 숫자를 보고 계산하거나 사칙 연상을 하는데 너무 문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글을 쓰는, 라이팅하는 글을 쓰는데 문제가 있는 생리학적인, 생물학적인,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는 이 세 개를 묶어서 요거를 특정 학습 장애, specific learning disability라 그래서 특정 학습 장애로 이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독증, 디슬렉시아, 난상증, 디스캘큘리아, 난작증, 디스그래피아 같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이거는 신경학적인 이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다라고 이제 2002년도에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정의를 내렸죠. 네. 그때 정의 내려진 그 기본 5가지의 핵심 사항을 보면 첫 번째, 정확하게 또는 유창하게, fluency, 아주 수려하게 편안하게 쭉 읽어야 되는데 그때 그 낱말의 읽기를 편안하게 이렇게 유창하게 읽기가 좀 어려운, 중간중간에 자꾸 막히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철자법이 부족해서 자꾸 틀리는 거야.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이 있죠. 초성도 그렇고 중성도 그렇고 종성도 그렇고 자음과 모음, 컨소넌트 사운드라는 자음과 바울 사운드 같은 모음에 자꾸 이게 틀리는 거예요. 틀리게 쓴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틀리는 문제. 세 번째는 읽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읽는 것은 그냥 도구일 뿐이거든요. 뭔가 읽는 것 자체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의 독서를 잘 안 해서 읽는 거를 해야 되는, 이것도 시간을 쌓아야 되는 거죠. 이 책도 읽어야 되고 저 책도 읽어야 되고 읽어야 되는데 그 읽는 것 자체의 경험이 부족해서 어휘력이 딸리는 문제. 어휘력이 너무 딸려도 이거는 난독증의 하나의 한 부분의 원인이 된다라고 봤던 거죠. 너무 평생 살면서 어휘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어떠한 글을 읽기도 어렵겠죠. 그다음 5번째는 지식 습득이 어려워서 학업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분명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학업에 대한 부분의 성취가 그 나이대만큼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처져 있는데 그 원인이 보니 글을 쓰는 글을 읽는 것의 능력이 부족해서 학업 성취가 떨어졌다라는 원인으로 5번째를 제시했어요. 이러다가 이제 진짜 이게 진단명으로 올려지는 이제 그 시기가 오죠. 그게 바로 2013년도입니다. DSM-5에서 5로 정신과 의사분들이 이제 진단을 할 때 진단 내리는 그 편람이죠. 편람.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기준을 삼는 것과 같이 정신과 의사가 환자들에게 이거는 특정 학습 장애다라는 진단을 할 때에 내리는 기준표죠. 그거를 우리가 DSM이라고 하고 이게 5번째 버전으로 바뀌는 시기가 2013년도입니다. DSM은 이제 이게 D가 진단이라는 뜻입니다. diagnostic. 그 다음에 여기 S는 statistical, 그래서 이제 통계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 범위 통계를 넘어서거나 이 정도 통계 아래쪽 결핍이거나 하는 것도 이거는 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진단을 내리는 통계 안에 있냐 아니면 벗어났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M은 이제 메뉴판, 우리가 볼 때 Manual of Mental Disorder, 그러니까 정신질환에 있어서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5 버전의 난독증은 신경발달 장애가 총 5개가 있어요. 거기 안에 하나로 들어간 거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할 때 신경 발달을 쭉 하잖아요. 그때 이제 지적 장애 문제, 그 다음에 아스퍼거라고 불렀던 그 사회적 언어 소통 장애, 그 다음에 ADHD, 그 다음에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라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지금 말하고 있는 Specific Learning Disability라는 특정 학습 장애입니다. 이 특정 학습 장애라는 파트로 이제 넣은 거죠. 그러니까 신경 발달 장애 5가지 중에 하나의 종류다. 그리고 그 종류를 이제 DSM-5에서 그 정리해 놓은 5가지를 보면, 첫 번째, 정확하고 빠른 단어를 인지를 못한다. 정확하고 빠르게 그 속도 안에 기본적으로는 읽고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WPM이라고 하는데 word per minute, 그러니까 per minute, 60초당 어떤 글을 읽었을 때의 단어를 인지를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고, 두 번째는 해독 능력의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빠르게 인지가 안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과 해독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단어를 읽을 때 정확성이 떨어져서 소리 내어 읽기 발음 부족. 지금 3번, 4번, 5번 이 3개가 사실은 지금 DSM-5 난독증 진단할 때 가장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발음, 두 번째는 속도, 세 번째는 이해력.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바로 여기 소리 내서 읽는데 발음이 부정확하다. 나이대마다 그 단어를 읽을 때 발음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발음이 부족해요. 두 번째는 읽기 속도가 그 또래의 학년 수준보다 속도가 느리다. velocity라는 이 속도가 느리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학년 수준, 그 또래의 학년 수준에 비해서 읽기 이해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정도의 글인데 그 또래의 이해 정도만큼 되지 않을 때, 요거를 요 3개, 3번, 4번, 5번, 이게 이제 난독증을 그 진단을 할 때 가장 기준으로 삼고 있는 3가지의 가장 큰 두드러진 증상 3개로 보고 있죠. 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그 난독증이 뭔지, 글을 읽는다는 게 뭔지, 그리고 글자라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인간이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서 배워야 되는 그런 영역들인데, 그런 우리가 문해력, 글을 읽는다는 것,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자세하게 좀 그래도 나와져 있고 그래도 읽어볼 만한 분명히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독서와 난독증의 뇌과. 다른 시중에 정말 많은 책들이 있죠. 어떤 책은 너무 어려워서, 좋은 책이긴 한데 너무 어려워서 뭐라고 하는 건지 이야기가 어렵고, 또 어떤 책은 너무 쉬워서 읽기가 불편할 정도의 그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그래도 적절하게 그 전문 용어들과 또 읽기에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 그래서 한 권 사두면 또 보고 또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책 중에 한 권이지 않을까라는 책입니다. 아깝지 않은, 적절하게 두고 또 보고 참고할 만한 그런 책으로 추천드립니다.